우리 당의 청년 중시 정치에 담겨진 순관 뜻과 의도를 명줄로 간직하고 조국이 부르는 초소들의 삶의 좌표를 정한 애국 청년들의 대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속에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의 1,080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용약 진출했습니다. 이 차량찬 모습을 보며 온 나라인민은 우리 청년들을 용청년 신화의 창조자로 참다운 애국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청년운동 사족관 강사 김솔송 동무는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3만 8천여 명의 각지 청년들이 청년운동 사족관을 참관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직한 애국 청년들로 키워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시대에 참된 애국자들로 키우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러거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12년 1월 26일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겉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절 경축 행사를 성대히 조직 진행하도록 하시고 머나먼 손손길에 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당은 청년들의 비상한 애국적 요리와 무한대한 정신력, 담대한 배짱을 믿고 강성본역의 설계도에 새 화살표를 그어간다는 크나큰 믿음이 어린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강국건설의 선봉대에 당당한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셨습니다. 백두대지에서 영적 위후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를 여러 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2015년 4월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 건설장의 첫 현지 지도의 자욱을 새기신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백두대지에서 발휘되는 청년 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이라는 것을 힘있게 과시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어로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은 지난 10년 동안의 하늘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 과제를 불과 120여일 동안에 해제끼는 용청년 신화를 안아왔습니다.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15년 10월 3일 몸소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제일 기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발전소 언제 건설이 완공되고 또 백두산 지구의 긴장한 전력 문제를 풀게 된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하나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또 더욱 굳게 단결된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완공된 1호 발전소 원제에 영웅청년이라는 글발과 영웅청년 위훈 기념비에 건강국 용메달도 새기도록 하여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위후를 길이 빛내도록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품이 있었기에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 건설에서는 50여 명의 영웅들이 배출될 수 있었으며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애국자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새롭게 명명해 주시고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고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애국청년으로 만드는 것을 현시기 청년동맹의 기본 힘으로 밝혀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대건설을 통해서 조선 청년 특유의 혁명적 풍모와 무비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소북변 피해복구 전역에도 청년들을 제일 먼저 불러주시고 전구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답게 혁명적 풍모와 무비의 창조력을 힘있게 떨치라고 부디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며 우리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 성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도록 온갖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또다시 우리 청년들을 대온실 농장 건설 전역으로 불러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올해 2월 10일 최대 규모의 온실 농장과 남새과학연구 중심 건설 착공식에도 나오시어 우리 청년들에게 열정 넘친 격려사도 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격려사에서 우리가 이 세상 누구도 못 가본 길로 강국의 요정을 멈춤없이 밟아 나가는 것은 영적인 우리 군대와 청춘들의 위운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의 그 영선는 젊음과 열정, 기세찬 봄으로 찍어갈 분투의 자욱자욱들의 숭고한 경의를 표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이렇듯 뜨겁고도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를 청춘의 감높은 위인으로 빛내는 특종과 영광을 지닌 행운아들로 또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주인공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절대 충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교대자, 계승자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애국 청년들의 대부대가 있어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으로 그 위용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제14차 전국인민체육대회가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이 21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동지, 체육부문 일꾼들, 공로 있는 체육인들, 전국인민체육대회 참가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전국인민체육대회 전문체육부문, 일반부문 종합순위와 도별 종합순위가 발표되고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의 우승기와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전국인민체육대회 전문체육부문 중앙체육단 부류에서는 4.25 선수단, 압록강체육단, 소백수 선수단이, 도체육단 부류에서는 성천강체육단, 대송산체육단, 대룡강체육단이 각각 종합 1, 2, 3위를 했습니다. 황해북도, 강원도, 평양시가 일반 부문 각 도 부류에서 종합 1, 2, 3등을 했으며 정보산업성, 보건성, 은하무역국, 외국문 출판사가 일반 부문 성중앙기관 부류 조별 종합순위에서 각각 1등을 했습니다. 도별 종합순위에서는 평양시가 영예 1위를 했으며 함경남도, 황해북도가 각각 2위와 3위를 했습니다. 폐막사를 체육상 김일국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체육인들이 존엄 높은 우리의 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휘날리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좋은 사회적으로 대중체육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고 체육대회 폐막을 선언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신심과 낙관이 넘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지방중흥의 새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전국 도처에 일떠서 인민의 제보가 나날이 늘어나는 속에 황해북도에서 신계 밀가공 공장을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미륵벌 지대에 우량 품종의 밀을 널리 심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밀가공 공장 건물 배치 계획안과 설계안을 여러 차례 지도해 주시며 공장 건설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 구조를 개선할 때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당결정 결사 집행 정신과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해서 여러 대상의 건축공사를 다고쳐 끝냈으며 연간 단위 기술자들과 공장 종업원들은 설비 조립과 설치를 입체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원 부르러
다른 지역보다 밀접의 면적이 훨씬 많은 여기 미르지대에 나라의 운동으로 이렇게 멋지게 미가공 공장이 세를 두었습니다. 이 공장 구설에 참가한 일꾼으로서 오늘의 이 진공식을 맡고 보니 기쁘기도 하고 궁지와 보람으로 가슴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신계 밀가공 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창호 동지, 관계부문, 도와 신계군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준공사가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신계 밀가공 공장은 인민에 대한 요라의 사랑과 정을 지남없는 원동력으로 해서 거창한 변혁과 창조의 새전기를 줄기차게 수놓아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위민 헌신이 하나온 고귀한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밀가루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정선 및 세척 재분 공정과 과학기술 보급실, 칼제비 국감 생산실 등이 거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정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설비들이 공정물에 따라 일식으로 꾸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행복의 일터에서 우리 종업원들 모두가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이 된 궁지와 용의감을 안고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국가 부흥의 새 지평을 향한 총진군길에서 증산 경쟁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피어 올려 당창건 88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낼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해서 긴장한 전력 문제를 풀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자체의 실종에 맞게 전력 수요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좋은 경험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료명 피복 공장에서는 태양빛 발전 체계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앞선 과학기술 성과들을 받아들여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건물의 지붕과 벽면에 160여 개의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한 공장에서는 한 해에 12만 kWh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포장하고 남은 전기는 국가전력계통에 넣어주고 있으며 태양열 물가열기들도 설치해서 종업원들의 위생문화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축전지의 효율을 최대로 높여 현존 태양빛 발전 체계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묘향무역국에서는 실리 있는 태양빛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한 전기를 업무 활동에 이용하면서 구독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현재 기업소에서는 100여 개의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해서 1년에 1만 5천 내지 2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얻은 경험의 기초에서 앞으로 기관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자연 에너지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개막된 4.15 경축 국가산업미술 전시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중앙산업미술국 산업미술 전시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미술 전시회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매일 수백 명의 참관자들이 참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국 각지의 현대적으로 일도선 지방공업 공장들의 상표 도안들과 제품 상표 도안들을 보면서 정말 좋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넘기게 도안들을 보면서는 하루빨리 생산에 도입해서 사회주의 농촌에 더 많이 보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2011년 4월 경리하는 김정호 원수님께서는 우리 산업미술 전시장을 찾으시어 좋은 날리움 도안들을 많이 창작하여 편집 공장들에게 보내주에 대한 가업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산업미술 전시회에 여러 가지 세련되고 독특한 날리움 도안들을 반영한 체육경기복 도안을 출품하였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여러 가지 색조와 날리움 무늬를 구성하였으며 또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산업미술 도안이 실현된 제품들을 많이 출품하였습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이민들의 평가도 받아보고 다른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교류하면서 이번 전시회는 산업미술 창작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교류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육행위에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17일 현지 보건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24시간 동안에만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여러 지역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해서 39명을 죽이고 7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17일 총기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범죄자가 대학 구내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아대서 2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범죄자는 이 대학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총기류 폭력 문서실은 국내에서 올해 들어와 4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당한 대규모 총격 사건이 81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지난해 각종 자연재해로 4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폭풍과 큰 물로 335명이 목숨을 잃고 약 41만 3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편 둘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4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2023년 9월에 발생한 불불로 한 주일 동안에 110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불타버렸는데 이것은 지난해 전 유럽적인 불불 피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페루 정부가 17일 장마철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를 30일간 연장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에 따라 157개 구역에서 폭우와 관련한 비상 대응 조치가 계속 취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 장마철이 시작된 이래 산사태와 큰 물 등 5,430건의 각종 재해가 발생해서 91명이 죽고 14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총 피해자 수는 18만 7,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의학과학 기술들이 적극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의학자들은 암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피부암 치료에 효과적인 새로운 약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표준 면역요법과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는 이 약물은 피부암뿐 아니라 다른 암 치료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장애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능용 장치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시력 장애자들을 위한 지능형 안경을 제작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혼자서도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고혈전도 기술이 결합된 이러한 지능용 장치들은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3D 인쇄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이용 분야가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D 인쇄기로 제작한 세형의 풍력 타빈입니다. 타빈은 약한 바람에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학적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자기 의도에 따라 여러 개의 타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총체적인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빈 한 개의 무게는 600g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3D 인쇄기를 이용해서 단층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3D 인쇄기를 이용하면 건설 비용을 줄이고 건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반면에 다층 건물은 세울 수 없습니다. 현재 개발자들은 緑학적 성질이 좋고 친환경적인 3D 인쇄형 건설 재료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3D 인쇄기로 다층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에 들어와서 비와 눈이 자주 내려서 강수량이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많은 상태에 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또다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남부 지역을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을 보면은 연안, 금강, 장풍을 비롯한 남부의 여러 지역이 평균 20mm 이상으로서 비교적 많았는데 전국적인 평균 강수량은 11.2mm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해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중부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안개가 끼고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아서 이 대기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6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26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안개가 꼈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밤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해지고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함경북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포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 그리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15m 정도까지 더 세지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전부터 초당 15m 정도로 더 세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